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상품이기도 한데요.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가 이제 CME에 상장돼서 거래되기 시작한 지 40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조세열 전무님께서 그 원유 관련된 커머디티 백과사전을 또 특집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원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하긴 했었었는데 올해 이제 40주년이라고 하니까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좀 특화해가지고 네. 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TI라고 그러면 이제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그래서 이제 텍사스 쪽에서 나오는 이제 경질유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품질이 뛰어난 경질유인데 원자재 중에서는 가장 거래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향력도 가장 큰 그쵸. 원자재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니까요. 벤치마크 지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83년도에 이제 처음에 그 상장이 됐었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월에 한 3천 계약 정도. 이제, 예. 정말 작은 정말 수준이네요. 작은데 지금은 네. 이제 하루에 100만 계약이 넘죠. 이제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40년 동안 많이 성장한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T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데는 그 미국의 원유 생산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83년도에 이제 상장이 됐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원유가 이제 생산되는 게 한 800만 배럴, 이제 일에 한 800만 배럴 정도 이제 생산이 됐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0년까지는 계속 이제 미국의 이제 생산량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2010년에는 한 1에 한 500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한 걸 갖다가 소비하는 것만 해도 사실 부족한 형편이었고 수출 같은 거는 사실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방에서는 WTI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품질은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뭐 자체 생산해서 자체 쓰기도 바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뀐 게 된 거는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셰일 오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이제 생산되면서 이제 미국이 최대 수입국에서 이제 최대 생산국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1에 한 1200만 배럴 이상 이제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원유 생산국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수출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거의 수출하는 양이 없었었는데 2015년부터는 수출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1회 400만 배럴의 이제 원유를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도 WTI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걸 갖다 관심을 갖고 수입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훨씬 더 벤처마크로서의 그런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원유는 뭐 코로나 때 잠깐 이제 좀 주춤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 지역도 보면은 다양한데요. 네. 여러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텍사스 퍼미안 지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게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퍼미안 지명이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쪽 뭐 버칸이라든지 뭐 네. 이런 쪽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은 퍼미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원유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WTI 가격은 네. WTI 품질로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 성분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비중도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품질의 이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원래는 이제 가격이 제일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가격에 이제 항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품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생산지하고 소비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운송비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그때 해주셨었어요. 네,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종 소비지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브렌트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브렌트에 비해서 한 4불 70센트 정도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불, 20불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요거 차트 네. 만들어주신 거 보면은 네. 브렌트가 원유가 WTI보다 가격이 더 낮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운송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나 그렇죠.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쿠싱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커트가 되는데 쿠싱이 네. 이제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출 지역에는 이제 또 옮겨야 되고 휴스턴까지 또 들어가야 되고 휴스턴에서 또 배를 싣고 또 대부분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운송비 부분이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직결지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허브라고 하는 이제 직결지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허브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오클라호마에 있는 쿠싱이 제일 큰 허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해서 이제 직결을 하게 되고요. 직결지에 이제 있는 저장 용량 같은 경우는 쿠싱이 1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300에서 400만 배럴의 원유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포트라고 직결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출을 위해서는 휴스턴으로 또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정제 가공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원유 자체로 수출한다든지 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휴스턴 가격이 쿠싱보다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졌었던 적도 있죠. 이제 언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 휴스턴에 저장고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휴스턴 가격이 쿠싱보다 더 싼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휴스턴이 쿠싱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스턴 쪽에 모였었던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는 이제 휴스턴 항에서 제일 많이 이제 수출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그 옆에 있는 항구가 이제 지금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원유 수출량은 이제 굉장히 뭐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일 생산량이 1,2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36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일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북해산 그 유전에서 이제 생산되는 브렌트 쪽 산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원유 양이 180만 배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 자체가 브렌트의 생산량보다도 한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국제적인 가격의 벤치마크로서는 대부분 브렌트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렌트가 그 전에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했었었고 WTI는 수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브렌트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 있는 원유라든지 아니면 남미 같은 원유는 우리는 브렌트 기준으로 해서 뭐 높다 아니면 얼마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마크를 브렌트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북해산 원유 생산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WTI는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WTI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네요.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유 관련해서 이제 가격은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원유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수요 공급 관련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랙 스프레드고 두 번째는 이제 칼렌더 스프레드인데 크랙 스프레드는 이제 그 제품가에서
매입 원유 가격을 뺀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의 이제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표는 그 정유 업체에서 많이 그렇죠. 지표로 삼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랙 스프레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211도 있고 뭐 321도 있고 뭐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게 321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WTI 원유에서 2개의 가솔린과 1개의 히팅 오일이 이제 나온다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가솔린에다가 1개의 히팅 오일에서 3개의 WTI를 빼면은 그게 이제 마진이 되는 거죠. 예. 그걸 갖다 이제 배럴당으로 하면은 이제 나누기 3 하면은 이제 그 배럴당 그러니까 1배럴의 원유를 갖다가 이렇게 정제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업자들이 이제 마진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이제 지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진이 크다 그러면은 뭐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좋죠. 예, 또 많이 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또 원유에 대한 그 수요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크랙 스프레드가 크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마진이 충분하고 WTI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 그래도 수요가 더 업체 측에서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칼렌더 스프레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물 간 차이죠. 그러니까 같은 뭐 WTI이긴 한데 이제 몇 월물이냐 얼마 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틀린 건데, 그러니까 뭐 선물과 현물,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원월물과 분월물의 차이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수요가 클수록 이제 현물 가격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렌더 스프레드인데 이제 그 현물 가격이 높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크랙 스프레드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트나 뭐 그런 데가 있나요? 네. 크랙 스프레드 뭐 관련해서도 이런 차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나오고요. CME 안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 얼마, 그 다음에 이제 WTI 가격 얼마, 뭐 얼마 넣으면은 이제 얼마 스프레드가 얼마다라고 나오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저도 이제 계산 오기 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뭐 CME 사이트에는 이제 그게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럴이 아니고 갤런으로 이제 쿼트가 되고 있거든요. 단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갤런에다가 42를 곱하면 이제 배럴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환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CME 사이트에 가시면 그냥 가격만 넣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랙 스프레드 이제 32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크랙 스프레드가 커질 때 보면은 WTI 가격이 높은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최근 거를 한번 보시면은 뭐 2022년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이 이제 단위가 이제 크랙 스프레드 이제 단위니까 보면 6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유 가격이 120불 정도 올라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120불 주고 원유 사면은 이제 60불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크랙 스프레드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60불 하던 게 지금 한 39불 정도로 이제 빠진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한 60불 될 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었죠. 이게 뭐 정유업체가 하느님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번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빠지긴 했었지만은 아직도 정유업체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 칼렌더 스프레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뒤 물에서 이제 현재 스팟 가격을 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선물 가격이 더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돼 있는 게 현물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뭐 마이너스로 간 구간도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때마다 보면 마이너스로 갈 때마다 보면은 이제 유가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로 많이 갔었었는데 유가도 한 120불 정도 갔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스프레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가도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현재 수요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이 스프레드가 변하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다음 차트도 보시면은 이제 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런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한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2020년만 해더라도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슈퍼 콘탱고가 나타났다가 네. 그다음에 2020년 뭐 11월 달에는 그게 플랫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2021년 6월 달 돼서는 이제 다시 백오데이션 예. 그러니까 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가도 따라서 많이 변화했었었고요. 자, WTI 선물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스탠다드물, 그다음에 이미니, 그다음에 마이크로 이렇게 세 종류가 CME에 이제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이즈만 틀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 하시면 되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마이크로도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제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지만은 아시아 타임존에서도 WTI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되는 품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타임존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10년 전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원자재가 아시아 타임존에서 거래되는 게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17%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WTI입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 미국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네. 전에 이제 조금 뭐 아시아 타임존 중에서 좀 뒷시간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에 그 원유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도 그 원유 옵션도 서비스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거래소에서 그 온 이메일을 보니까 위클리 크루드 오일을 또 크루드 오일 옵션을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저희가 요걸 그 위클리 옵션을 원유 옵션을 서비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여쭤봐도 댓글이 달리진 않겠죠? 네. 만약 네. 관심 있으시면 뭐 네. 나중에 이제 거기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CME 원유 상장 40주년을 맞이해서 그 조세열 전무님이 원유 특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아, 네. 그 뭐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 지역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라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